네, 17일간 눈물과 환호, 감동의 스토리로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제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한국은 빙상뿐만 아니라 설상, 썰매, 컬링 등에서 역대 최다인 17개의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은 끝났지만 이제 숙제도 남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재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사실 어제 대변인 발표에서는 없었던 내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가 추가로 밝힌 내용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북한 김영철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비핵화로 가기 위한 방법론까지 말했지만 북한 측은 특별한 반응 없이 이야기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뒤늦게 비핵화 언급 내용을 밝힌 겁니다. 청와대는 북한 대표단과의 접견과 관련해 사진 한 장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북측 대표단은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 그런데 북미 간 대화는 혹시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보좌관이 출국하면서 또 미국 정부 대표단이 함께 출국하면서 평창올림픽 기간 북미 간 대화는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에서 남북한 문제 실무를 담당하는 앨리스 후커 한반도 보좌관이 남아 북측과 비공개 대화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후커도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의 추가 접견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과 만나 남북 관련 대화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북한 김영철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입니다. 네, 그럼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 집회 10만 명 참석이 목표라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등 10만 명 참석을 목표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 집회에선 김영철 박람을 수용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센 성토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주말 김영철의 박람을 저지하기 위해 파주 통일대교 남단을 막는 밤샘 연자 농성을 벌였는데요. 이 때문에 김영철 일행은 인근 도로로 우회 서울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이런 한국당의 반발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기 모순적인 행보를 보인다며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군사회담 당시 김영철이 북측 대표로 나왔을 땐 환영한다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반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김영철은 한국당이 집권했을 땐 아무렇지도 않게 만났던 인물이었다며 이런 억지는 장외투쟁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시 회담에 대해 적군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 도발 책임을 묻고 국민적 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 미국은 진정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이 북한의 대화 의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것 같죠? 네,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평창에 왔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북한이 대화 의향을 밝힌 것이 비핵화의 길로 가는 첫걸음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카 보좌관이 오늘 아침에 돌아갔지만 어제 이 평창에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것도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열렸던 폐막식에서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폐막식 현장에 앨리슨 후커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요. 후커 보좌관 같은 경우는 북한에 가서 김영철을 만난 적이 있고 최강일 부국장은 북한의 대미 외교 라인의 핵심 실무자여서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분석한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백악관에서는 평창에 왔던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북한 대표단과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딸인 이방카 보좌관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방카 보좌관에 대해서 또 극찬을 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방카 보좌관에 대해 북한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다.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방카 보좌관이 북한 대표단과 함께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에 보낼 사람 중에 그녀보다 더 나은 대표는 없다라면서 자신의 딸을 치켜 세웠습니다. 실제로 현재 언론들도 이방카 보좌관의 올림픽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결리의 논란을 빚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달리 이방카는 폐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함께 일어나서 박수를 쳤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방카가 끝까지 밝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매력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폐회식 장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북미 관계가 굉장히 또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대화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어제 폐회식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싸늘하거든요. 이방카와 김영철이 서로 떨어져서 악수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정말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북한과 미국과 북한 현재의 관계를 네.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 왜 그러냐고 있고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태평양 물이 마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대화 언급은 했지만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화가 정말 비핵화를 위한 대화인지 북한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걸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이제 오늘 청와대가 시인을 한 거지만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이지 북한에서 알겠어. 그럼 비핵화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건 아닌 거죠. 전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그 반응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북한이 북미 대화 의지가 있다고 하니 그것이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켜보겠다 하는 예. 것이죠. 네. 과거에도 북한과 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과도 있었고 남북 간에도 있었고 예. 육자회담도 있었고 북한이 비핵화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질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동안 20여 년간 북한에게 속아왔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것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냉랭한 그 모습은 결국 현재 상황이고 예. 북한이 지금과 같은 꼼수, 다시 말하면 남북 대화를 통해서 뭔가 평화를 지향하고 핵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제재를 풀어보려고 예. 하는 그런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는 걸 예. 보여주는 것이요. 자, 어제 김정숙 여사가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짧게지만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구경처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텔레비에서 많이 뵙습니다. 초면이지만 구면처럼 보입니다. 이건 과거에 이제 김여정도 개회식이 왔을 때 뭐 여러 번 와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남북 간의 친밀감을 강조한 그런 단어로 보이는데 사실 저 분위기만 놓고 보자면 남북이 굉장히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 처음에 이제 김영철이 한국당을 처음 밟았을 때는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반발, 천안함 유가족들도 있고 또 보수단체 집회들도 있었고 야당의 반발도 있었고 해서 결국 우회도로를 택해서 갔잖아요. 이것도 이제 군사도로냐 아니냐 우회도로냐 말들이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국 김영철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김영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김영철은 아마 직접 보게 됐을 거예요. 물론 김영철이 내려올 때는 본인이 내려왔을 때 남측에서 이 의견이 갈리고 남남 갈등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걸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우리 사회, 특히 김영철의 그 도발에 대해서 반발하는 우리의 사회의 여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분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김영철이 북한 대표단 단장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영철이 저지른 과거의 그 도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한 그 좀 뭐랄까 불만이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이제 군사회담에서 김영철을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몇 번 정도 만나셨던 건가요? 예, 김영철을 직접 대면해서 협상을 한 것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여러 차례 장성급 군사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직접 협상을 했고요. 뭐 식탁에도 옆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장시간 김영철과 만나서 협상을 했었죠. 어떤 스타일입니까? 김영철은 한마디로 아주 협상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꾼이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이 협상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또 아주 달변인데다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군인 출신인데 달변이에요? 달변입니다. 그러니까 뭐 판문점에서도 오랫동안 연락군관 역할을 했고 90년대 초 남북 고위급 회담 또 군사분과위원회 회담을 할 때 북측 대표 위원장으로 또 회담에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회담에서만 수십 년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또 특징적인 것은 그런 회담에도 나왔지만 정찰 계통에서 오랫동안 대남 도발에도 몸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로 나올 때도 그의 직책이 정찰국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대화와 도발을 같은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차원에서 김영철은 협상꾼이었고 협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협상술, 때로는 막 협박을 하고 욱박지르고 했다가 어떨 때는 뭐 굉장히 사정을 하고 마치 애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 북한 지도부의 아주 신뢰와 신임, 능력 있는 인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온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좌천됐었잖아요. 그래서 김양건이 사망한 뒤에 다시 복권돼서 이제 올라와서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물론 뭐 북한에서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다 하더라도 김영철 당시에 그러니까 목함지뢰를 도발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 경랑 속에 빠져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선으로 또는 후선으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다시 그 사람을 중용하게 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다시 도로 도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또 추측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통전부장은 두 가지 역할입니다.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남 공작을 통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내는 통일 전선 전술을 펼치는 그런 부서죠. 통상 통전부장은 북한의 외교통 국제부장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해왔어요. 김용순, 김양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양건의 후임, 김양건이 죽었을 때 그 후임도 역시 외교통에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랬죠. 김영철이 기용이 됐거든요. 그 김영철이 기용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다.
그렇게 해석이 그런 됐었죠. 의지로도 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김영철이 뭐 잠시 좌천됐다고 하는 것이 뭐 목함지뢰 도발에 책임을 진 것인지는 그건 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북한 내에서는 충성 경쟁을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하니까 김영철은 김일성 시대로부터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정말 신임을 받는 몇 안 되는 굉장히 드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김영철이 이제 대화와 도발을 이렇게 오가는 카멜레온 같은 협상가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김영철을 어쨌든 우리 남한으로 좀 보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동안 회동을 가졌는데 정말 어떤 정보나 뭐 이렇게 알려진 게 없고요. 다만 김영철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만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김영철을 보낸 것은 그게 그의 공식 직함이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고 통전부장이라고는 직책을 맡고 있고 역시 대남 정책, 특히 김정은이 신년 육성 연설을 통해서 밝힌 대로 2018년은 남북관계 사변적인 해를 만들자. 그렇게 이 얘기를 했고 지난번 김여정도 보내고 김여정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남북관계를 승화 발전시키자. 이 모든 임무를 김영철이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김영철이 내려오는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을 내려보낸 것은 그걸 통해서 결국 남남 갈등, 한미 이간, 국제 제재 공조의 균열 이런 것들을 다분히 염두에 둔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김영철이 내려서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것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화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영철이 말한 그 북미 대화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잠시 뭔가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꼼수인지 아니면 정말 국제사회로부터 압박과 제재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에서 나온 것인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현재로서는 꼼수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북 제재 방침을 계속해서 거듭 밝히고 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This action targets the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that have enabled the Kim regime to fund its dangerous weapons programs.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two. And phase two may be a very rough thing. It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트랙으로 별도로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처럼 해서 온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정말 철저하게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된 동선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국했는데 그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It was a wonderful first visit and just exciting and beautiful, and I look forward to returning very, very soon. Warm hospitality. 그러니까 북한이 김여정과 김영철을 보내서 투트랙 전략을 썼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맞대응의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방카와 그때 펜스 부통령을 보냄으로써 똑같이 맞대응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가 굉장히 어떻게 갈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북미 관계가 어떻게 갈지의 모든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의 결단을 확실히 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북미 관계도 개선이 되고 북한이 바라는 제재의 해제도 가능하고 남북 관계 개선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이 없다면 남북 관계도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미 관계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번에 역대급 제재를 발표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이방카가 대통령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얘기를 했고 이것이 만약에 통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이래도 김정은이 결단을 안 한다면 1단계 조치. 그거는 세계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결단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